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자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 뿐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세를 말하거나 좀 주춤하다고 얘기는 하기는 좀 섣부르다, 이런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전망은 어떤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별일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 집값은 어느 언론은 안정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꼬집자면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태라고 교수님은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작년에 느꼈던 그 과도한 그 급격한 상승은 패닉 일단 바잉. 패닉 바잉 이후로 그 여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좀 현저하게 예. 그 상승세 둔화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 결정적인 것은 이제 거래량이 일단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영끌할 때 매달 15,000, 10,000건 가던 것이 연말에 잠깐 7,000건 찐 것 외에는 거의 3, 4,000대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급감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1, 2, 3월 달 연속해서 3,000대에 머물고 있고 2,000 후반대 이렇게 유지하였거든요. 네. 이건 평상시 정상적인 시장에 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이 되는 것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이어오고 그다음에 또 상승이 이어지는 어떤 패턴이 역으로 이제 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하향하는 전환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들여다 보면은 주식의 5일 평균 이동선이나 20일 평균 이동선을 굳이 이제 맞춰서 본다라면 지금 추세가 10개월째 중간에 12월 달에 증여나 연말에 어떤 정산 때문에 잠시 6, 7천 건대 올라선 것 외에는 계속 지금 하락세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더 줄어드는 추세가 좀 있고, 그리고 상승폭이 말씀드린 대로 축소하는 게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가 계속 이사 대책 이후에 계속 잘 되어 오다가 이제 LH 사태로 잠깐 예. 어떤 중지됐던 사태들이 이어지면서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계속 발표하고 고밀도 개발 후보지 발표하고 이러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래량 위주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해 네. 주실 것 같은데, 이제 네. 거래량이 줄었다는 데 포커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준비하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분석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때요? 그림으로 보시면 뭐 깜짝 예. 놀라실 텐데요. 네네. 이제 고전에 이제 말씀 올릴 게 이제 이 매물이 이제 뭐 한때 우리가 작년에 시가 마르다는 기사를 많이 매물 보지 잠김 않았습니까? 현상.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여기 서울경제 이 시간에 나와서 연말 전이었죠. 예. 그때 아마 매물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정리가 되면 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보도에도 좀 나갔고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 아파트 파란색이 매물선입니다. 그 아파트 매물인데요. 예. 서울시 아파트입니다. 3만 7천 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4만 7천 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도 쌓였다는 거죠? 네, 물건이 쌓이고 네, 있죠. 그렇죠. 그럼 거래량도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거래량은 반대를 또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견조 보면 이것이 상승하기에는 일단 역부족인 상태로 지금 돌아서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이 전세시장도 지금 안정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매물도 보시면은 거의 뭐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7천 건대 허위 매물 신고제 이후에 지금 15,00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10일에서 15일, 20일 사이로 계속 시계열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거의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것이 좀 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좀 시민들한테 전달이 많이 안 됐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제로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실 때 자산 관리할 때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서 보시면은 이 서울특별시 거래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 4월 이게 24일자, 5일자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월 25일자 그림 맨 끝에를 보면 755건인데 901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거래 신고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한 2,000건대를 좀 넘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는 하향 쪽으로 지금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구별 이제 그림입니다. 예. 보시면 이 노원구하고 뭐 이 저 강서구 이런 데들이 선이 좀 위에 파란 선들이 좀 강렬히 높이 나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이 강남이나 뭐 성동, 마포처럼 그 좀 가격이 고가인 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 영끌하시거나 이제 주택 가격 불안 심리에 이제 추세 매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 보시면 추세는 한 곳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팩트니까 우리 시장에서 판단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별로 좀 차이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네, 네. 삐죽 치고 올라간 데도 있고 아니면 네. 밑에 쪽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비교적 그 많았던 거래가 지역하고 네, 네. 매매가 적었던 지역들 간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보다시피 밑에 이제 조금 저층에서 이렇게 떤 지역은 어디냐면 이제 저 동대문구라든지요, 종로구, 중구,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확실하게 뭐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재개발 지역이 이미 다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할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재개발 지역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는 데 대해서 이제 거래량 수요가 따라가기에는 그렇죠. 대출 규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요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노원구나 그 도봉구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 쪽은 서울 도심에 비해서 좀 저렴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거래량이 뭐 급증한 딴 지역 비해서 뭐 두세 배 정도 높으니까. 근데 그쪽들도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잘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그냥 그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은 별로 분석하실 때 없었나요? 그런 부분? 계절적 비수기의 평균 양보다 적습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일단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게 짚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4월 달이 평년에 비해서요. 예. 4월이 1, 2, 3월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적죠. 예. 근데 지금 추세를 그럼에도 보면 불구하고 그거보다 적다. 더 낮다 이거죠. 예, 네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저희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네. 오 시장 당선 전날부터 당선날 전화해서 뭐 대표적인 네. 5단지, 음마 이런 거 전화를 해보니까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전화를 해보셨다는 건 어디 공인중개사 해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은 일단 그 당시 초반에 일단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서 매수가 붙길 바랬는데 매수가 별로 안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안 붙어서 생각보다가 아니라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게 강남 상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에 당선되면서 얘기했던 상계주공, 목동 그리고 여의도 시범 지역의 그 추세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달에 재건축 공약 활성화 공약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다른 요인이 있겠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높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데 다른 요인은 뭐냐면 정책 규제가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워.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다 제도가 완비가 됐다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제도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시장에도 됐거든요.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너무 고가인 거예요. 들어가기에 대출 규제가 있고 그 정점에 지금 다다르는 지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 강남 상구 아까 그림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8월부터 4월로 잘라 보면은 딱 선이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추세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요인들을 보면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던진 공약들이 서울시 도시기획위원회나 시의회가 민주당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2040 플랜이라고 2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플랜이에요. 그 플랜을 갑자기 1년 시장에 바꾸기 힘들죠. 그러니까 재선을 전제를 할 경우에는 그 공약이 이 연속성은 있으나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도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을 이미 시장에서 알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묻기 전에도 시장에서는 좀 조용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뭐 공약이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거래 상황인데요. 보시면 급감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악물주 이 신문에서 지금 뭐 오세훈발 재건축 호재, 들썩, 꿈틀, 신고가 이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4월 달에 거래가 다 합해서 이게 세대수가 한 10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10만 세대에서 10개가 안 됩니다.
10개인데 그중에 한두 개가 신고가고 그걸 10개 넘네요. 이제 상계중공을 합하면은 예. 16개를 합하면은 상계중공만 빼면 10개가 안 되고 9개죠. 그리고 16개를 더하면 이제 25개 정도인데 예. 이 상계중공 같은 경우는 또 선거 전에 이미 계약된 것들이 많아요.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선거 이후에 아이러니한 게 6개밖에 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그 6개도 3개는 1,0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 3개는 또 한 2, 3천씩 또 내린 가격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또 보도에 안 나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토지거래허가 그걸 묶으셨어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팩트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엑시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고 맞습니다. 들어갈 때 진입 장벽도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보완이 됐다. 이 얘기는 한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출연을 네네네. 해주셨을 때 분명히 짚어주신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주택값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면 향후에 안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수요자들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고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뭐 민주당 당대표 중에 한 분이 뭐 LTDTI를 좀 완화하자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일단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10%를 더 대출을 안 받고 사는 게 낫지. 대출을 받아서 또 가격을 받치고 올리면 또 젊은이들한테 또 피해가 되죠. 잘못된 정책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전제가 된 것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발의 어떤 그 효과가 이제 잦아지게 되고 한 달 정도 걸리겠죠. 한 달 정도. 지금도 이제 좀 확실히 안 나타났는데 한 달 정도 더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의 LH 사태를 극복하고 이사 대책에 대한 그 공급이 4월 14일 날도 보도가 됐어요. 13,000호가 추가로. 그래서 합해서 4만 호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도가 좀 많이 안 나가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런 것들이 나가고 또 공공재개발까지 합하면 7만 호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벌써 공급 신호를 시장에서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가격 인계점에 왔다는 신호들이 딴 데서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공급 신호들에다가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 이제 분명히 한 달 반 뒤에 예, 예측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7월 초에는 실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다 모아서 볼 때 만약에 거래량이 오세훈발 재건축 호재가 여기서 더 힘을 못 받고 한 달 안에 좀 사그러진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아까 근데 궁금한 게 잠깐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압구정이랑 성수랑 여의도를. 네네네. 그건 뭐 어떤 얘기해 주시려고 이런 그러는 거죠.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냐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 예. 재건축 단지가 있어요. 근데 호재가 발생을 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실수요자만 살 수 있게 딱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렇죠. 하면 실수요자 외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막 오거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진입을 하면 거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보일 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묻는 것이죠. 예. 만일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도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시장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고가라는 몇 개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기사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지난달 다 지난달이에요. 요번 달이 없고 그 기사를 계속 언론들이 양산을 하고 또 재생산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바쁘시니까 그냥 앞에 꼭지만 보시면 막 흔들린 것 같잖아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매도자들은 팔고 싶은데 안 팔리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놔두면 되죠. 놔두면 매물이 더 올라가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을 요건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언론 그리고 80억 얘기를 하셨잖아요. 80억 거래된 신고가 뭐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뭐 거래 허가구역을 묶겠다고 하셨는데 그 80억 거래도 나중에 보도도 오늘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거래조차도 불확실하고 좀 허위 신고성이 좀 많습니다. 건설사의 네네. 그 법인이 건조당을 가지고 걸고 있다고. 돈은 예. 10억밖에 안 내고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정확한 보도들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굳이 묶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풍선 효과라는 이상한 신호를 주게 되죠. 왜곡적인 신호. 근데 만약에 가만 놔두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호재로 뭐 활성화한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재건축 호재가 안 일어나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면이 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고민에 빠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 하자니 또 급등할까 봐 또 우려가 되고
이 진퇴양난이 된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묘수를 던진 거예요. 굳이 토지 거래하고 그걸 묵지 않아도 되는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여기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난리가 난 건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27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 주말하고 어제 월요일 사이에 팔 사람 팔아라는 이상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신뢰와 정치적인 명분을 다 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수준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보면은 굳이 안 묶어도 되는 걸 묶어서 시장을 더 피곤하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 교수님의 분석을 저희가 네, 들어봤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예, 예. 이거 하나 남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 아무튼간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시간이 좀 더 허용이 되면은 더 해보고 네. 싶은데 안타깝네요. 오늘도 좀 짧은데. 아, 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전망을 그냥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거시경제 상황에서 모든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예. 미국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넘고 시장 금리가 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요인이 우리한테 지금 벌써 왔거든요. 그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죠. 100만 원 대출 내주신 분이 뭐 3% 이자로 받으셨는데 0.2% 오르면 3에서 2%면 거의 8% 수준이거든요. 1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돈을 내야 돼요.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벌써 공인중개사분들 얘기를 들으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자꾸 좀 늘어날 추세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거시경제 지표하고 이 여당의 이제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이 잠깐 나오는 것 같다가 선거 패배로 예. 다시 지금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종부세 완화도 없던 얘기를 하고 심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던져졌거든요. 시장은 뭐냐면 공급은 늘어나고 어떤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수요는 적어지고 예. 매물이 늘어나면 시장 변화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거시적이고 또 미시적이고 국내적 요인들을 볼 때 정치적 요인의 모든 것들이 하방 압력 요인이 아주 산재합니다. 그리고 상승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잘 좀 토탈 관리를 하셔가지고 예. 자산 관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